내가 좀 자주 보는 그런 유튜버 중에 학원 강사 TV라는 유튜버가 있어.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걸 내놓고 엄청 코믹해. 이거는 개그맨은 저리 가라로 웃겨.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선생님이 영상을 아주 자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올리면 올라오는 대로 이제 보는 편인데, 이제 최근에 어떤 거에 대해서 올렸냐면, 어,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의 지인 중에 수학 선생님이, 학생도 이제 많고, 이제 그런, 수학 선생님인데 모두들 그 수학 선생님을 부러워하고 그랬다는 거야. 학생이 100명이 넘는 자기 그 학원을 하는 뭐 그런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뭐 이렇게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러면서, 고등부 선생은 정말 모든 각종 안 좋은 질환들은 다 뭐 앓고 살고 있다. 고등부 선생님들은 각종 질환을 다 앓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섣불리 고등부 선생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 어떤 분이 암에 걸리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 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고 그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암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극복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신데, 아무튼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강력한 스트레스. 그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암의 씨앗이 딱 생긴다는 거야, 우리 몸에. 그런데 그게 거기 플러스 무엇이 이제 합쳐지면 진짜 암이 발현되냐면, 당분. 당분이 몸에 정말 해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 아는 어떤 분은 이거 그 암에 걸렸던 그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이런 걸 극도로 조심하고, 면류 이런 거 있잖아, 면, 빵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흰 쌀밥 이런 거 안 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예전에 알던 그런 분 중에. 근데 아무튼 이런 암이 그렇게 당분을 좋아한단다. 그런데 우리도 알겠지만 스트레스 딱 받으면 벌써, 스트레스 딱 받잖아. 그럼 당분이 엄청나게 땡겨.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당분을 엄청나게 막 먹고 흡수하고 있고, 막 아이스크림을 막 밤중에 막 퍼먹고 있고, 그게 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거든. 이제 이것과 이것이 스트레스와 당분이 결합했을 때 이제 암이 생기고 성장하는 이런 요건이 있다고. 근데 예전에 지금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집사님 내 패밀리하고 이제 우리 패밀리하고 이제 좀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 집에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말고 남자 집사님이 좀 꽤 좋은 회사에 다니고 뭐 이러셨거든. 그런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사는 분이었어. 그래서 급기야 이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 위절제 수술을 하셨어. 그러니까는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위절제 수술을 하시고 이랬는데, 신앙심이 엄청나게 투철한 그런 가족이라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을 떠나라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가라 이런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국에서 사는 걸 가장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미국으로 가게 됐다? 근데 미국으로 갔는데 벌써 미국으로 간지 한 뭐 1년 만에 영주권 따고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 잘 산다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국 간 지도 한 3년 정도 된 거야. 그런데
그 암에 걸렸던 그 집사님이 그 뭐 위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암은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셨는데,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좋은 회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웨이터 일을 하는 거야. 서빙 보는 일을 한 거라고. 웨이터 일을 한 거라고. 그 부인도 그렇고 이렇게 웨이터, 웨이트리스 서빙 보는 일을 이제 한 거야. 그런데 그 분이 이번에 이제 미국 들어간 지 3년 만에 나와서 뭐 이렇게 건강 체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체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러려고 나왔거든. 그래서 만났는데 다시 쫙 체크를 해봤는데 멀쩡한 거야. 암이 재발하지도 않았고 뭐 온몸이 멀쩡하고 뭐 이랬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최근에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서빙 보는 거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체적으로만 이거 서빙하느라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뭐 오랜 시간 뭐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4-5시간 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루에. 뭐 그 정도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뭐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위 절제 수술을 이제 받으셨으니까 좀 뭐 소화가 잘 되는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식품 위주로 하셨겠지. 이제 뭐 피자, 치킨, 빵 뭐 이런 거는 이제 땡기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전에는 그런 게 막 땡겼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먹지만 그런 걸 먹고 싶은 욕구 자체도 없대. 아무튼 그래가지고 멀쩡하다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는 뭐 또 그렇잖아.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이 암이 재발될까 뭐 이렇게 걱정인데 암이 재발도 안 되고 아주 멀쩡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암 하면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강사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거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고 또 아이들의 그 부모님까지도 내가 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단 말이야. 근데 거기 플러스 만약에 평생 뭐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뭐 초등부 가르쳤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중등부 가르쳤다가, 그래서 걔네를 잃기 싫어서 뭐 고등부까지 가르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르치는 걸, 만약에 고등부를 가르치는 걸 예로 들어볼게. 고등부 지문이나 이런 걸 이제 딱 봤을 때 일단 한 번 읽으면 해석이 다 될 뿐만 아니라 그 지문에서 뭐가 중요한지가 캐치가 되고 그 지문을 그대로 한글로 써놨을 때 그 한글로 된 지문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고등부를 가르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등부를 가르치는 그 단계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고등부 독해를 딱 봤는데 독해 자체가 안 돼가지고 막 해설집을 보고 이게 뭔 뜻인가 이렇게 해설집을 보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런 분은 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분이 만약에 고등부를 가르쳤다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공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무슨 일이 났다거나 뭐 바쁜 일이 생겼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런 일이 뭐 생겨서 수업 준비를 못해도 들어갔는데 애들을 가르치는데 해석하고 뭐 애들 가르치고 중요한 거 집어주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즉석으로 이렇게 해도 별로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애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독해집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설집을 보고 이 정도까지 된다, 이거는 절대로 그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고등부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 정도의 실력으로 고등부를 이제 가르치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막 두세 시간 뭐 이렇게 하고 장착을 하고 가서 가르치고, 이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20대, 그러니까 일만 하고 사는 20대면 그게 가능하고 30대 초반까지도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 그렇지만 절대로 40대 이상, 그것도 결혼한 여자분이 40대 이상의 분이 만약에 그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면서 고등부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암에 걸리는 그런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뭔가를 해서, 공부를 해서만이 내가 여기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학원에 가기 전에 이거를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막 두세 시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꼭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야만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나이도 30대 후반 뭐 이렇게 40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그 20대는 그걸 갖다 견딜 수 있겠지만 40대 뭐 이 정도에서는 정말 그것을 견딜 수도 없고 굉장히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그래서 사실 몇 학년을 가르치던 간에 뭐 초, 중, 고 중에 그 누구를 가르치던 간에 일단 강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직업이다. 서비스 직종이니까 정말 힘든 직업인데, 게다가 공부도 그렇게 매일마다 빡세게 공부를 해야만이 그게 장착이 돼서 내가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되면 그거는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도 자기가 어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이거를 이렇게 치면서 피아노 학원을 하지 않잖아. 그리고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도 자기가 어디 가서 미술을 배워와서 애들 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수학도 그래. 수학도 어디 가서 이걸 갖다가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닌데, 유독 영어만큼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 막 집에서 공부방하고 이런 데 오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 중에서도 뭐 그렇지만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에 비해서 좀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느낌? 특히 뭐 작은 교습소나 공부방으로 오는 그런 학생들은 정말 좀 많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나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공부방 교습소 이런 거에 뛰어들 뿐 아니라, 고등학생이 됐어도 막 줄 쳐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생긴 건 고등학생인데 정신 연령은 초등생인 애들이 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도.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보면 선생님들도 초, 중 내가 했는데 고등도 가르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진짜 어떤 고등학생들 보면
얘 뭐 생긴 건 고등학생인데 정말 중학교 1학년보다도 못한 실력을 가진 고등학생들도 많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런 애들만 만약에 가르친다고, 그런 애들만 들어오고, 그런 애들만 뭐 선생님 교습소를 찾아가고, 만약에 뭐 이런 상태라면 선생님이 그런 뭐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뭐 모두 다 뭐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선생들은 선생인 것 자체만 해도 벌써 남들보다 배의 스트레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격인데, 거기에다가 하루에 꼭꼭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아프거나 뭐 해도 아무튼 하루에 2~3시간은 꼭 공부를 빡세게 공부를 하고, 2~3시간 이상은 빡세게 공부를 하고, 이거를 장착을 하고 들어가야 애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스트레스예요. 예. 그리고 뭐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 푸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을 해석하는 위주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고등부를 하고 싶다고 덤비는 그런 분들은,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 2년? 그러다 골병 들어요. 정말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면 그렇게 큰 돈을 이제는 티칭으로는 힘들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렇게 독해집이나 이런 고등부 이걸 가르칠 때 꼭 해설지를 옆에다 끼고 이걸 이렇게 봐야만 속이 편하고 뭐 뭔가 든든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고등부는 여자 선생님들의 건강의 무덤이다? 뭐 건강의 무덤이라고 했나, 종착역이라고 했나, 모든 질병의 뭐 무덤이다, 종착역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돈 몇 푼 찾다가 건강 잃지 마시고요. 본인이 몇 학년까지 준비를 좀 안 하더라도, 좀 덜 하더라도 다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석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이 되고, 이 정도 선에서 오래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